지은호가 울면서 날린 따기 한 대로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은 속으로 이건 성공인가? 사망인가? 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손님이 마지막으로 라떼 시럽 반만료를 외치고 나가고 지은호는 네 하고 웃어줬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웃음이 확 꺼졌습니다. 요 며칠 이지혁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감정이 잘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번엔 무뚝뚝함이 아니라 차가운 칼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칼 같은 사람을 보면 원래 한 발 물러나는 게 맞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번엔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붙잡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지혁이 미워서 차가운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고 차가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지혁 선배 저 뭐 잘못했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바로 안 했는데요.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그 흔들림을 자기 손으로 억지로 눌러버리듯이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마음이 있다는 뜻인데 차갑게 굳는 건 그 마음을 죽이겠다는 뜻 같아서요. 너는 나랑 엮이면 안 돼.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싫다면 마음의 문제니까 그래도 납득이라도 하겠는데요. 안 된다는 말은 상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숨이 막혔고 숨이 막히는 걸 이지혁이 보면 이지혁은 더 멀어졌습니다. 지은호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말해주면 안 돼요? 왜 자꾸 혼자 끙끙대요? 이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지은호가 알아차릴까 봐요. 자기가 사실은 겁나고 자기가 사실은 흔들리고 자기가 사실은 지은호를 너무 갖고 싶어서 이상한 짓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말해도 너는 못 버틸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제가 못 버티면 같이 버티면 되잖아요. 선배 혼자만 버티지 말고요. 이지혁은 그 순간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나 잊어. 그게 너한테도 좋아.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는데요. 그날 밤 이지혁이 갑자기 사람답게 고백하기 대신 깜짝 쇼를 기획해버립니다. 이지혁이 원래 똑똑하고 계산적인 사람인데요. 사랑 앞에서는 그 계산이 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혁 머릿속 논리는 이랬습니다.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지은호는 책임감 때문에 나를 피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먼저 피하기 전에 지은호가 나를 먼저 붙잡게 만들어야 해. 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요. 심장이 아픈 척해서 놀라게 만들자. 지은호를 놀라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나쁜데 아주 이지혁다운 수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본인도 이게 좀 유치한 걸 알았는지 혼자 방에서 거울 보면서 리허설도 했습니다. 나 심장이. 여기서 잠깐 멈추고 표정을 세상 떠날 뻔한 사람처럼 만들고 한숨을 슬픈 남자처럼 쉬고요. 너는 나랑 엮이면. 이걸 하다가 본인도 웃겨서 헛웃음이 나와버려서요. 이지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냐 내가. 그런데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이 계획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의사, 그럴싸한 말,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호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지혁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부사장답게 단정한 옷을 입고 금수저답게 멀끔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 멀끔함이 오히려 초췌함처럼 보였습니다. 이유요? 이수빈이랑 헤어진 척하느라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식음전폐도 거의 예술 수준이어서 박성재는 물만 마셔도 이건 수빈 생각 때문에 마시는 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나 좀 도와줘. 박성재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나 요즘 내 인생도 못 도와. 이지혁이 딱 한 단어만 꺼냅니다. 지은호. 박성재는 그 단어 듣자마자 표정이 또 시작이네가 됐습니다. 너는 왜 매번 사랑을 프로젝트로 만드냐? 이지혁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프로젝트 아니야. 이번엔 생존이야. 박성재가 눈썹을 올립니다. 뭔 생존인데? 이지혁이 작전 브리핑을 합니다. 심장이 아픈 척, 병원 연출, 지은호 올리기,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 고백으로 마무리. 박성재는 듣다가 결국 입을 벌렸습니다. 너 지금 지은호 씨 심장도 같이 아프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지혁이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딱 한 번만.
박성재는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성재는 이지혁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지혁은 보통 마음이 깨지면 더 숨기는 사람인데요. 이번엔 숨기기보다 잡아야 한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합니다. 좋아. 내가 조커 역할 해줄게. 대신 너 나중에 맞아도 내 탓하지 마.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을 각오야. 이 말이 진짜로 현실이 될 줄은 이지혁도 그때는 감정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범이 필요했습니다. 의사 친구. 이지혁은 대학 동기 윤도훈을 불렀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의사로서 원칙주의자, 그리고 친구로서는 잔소리 1티어. 윤도훈은 이지혁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 너 또 무슨 사고 치려고. 이지혁이 최대한 진지하게 말합니다. 도훈아, 내 인생이 걸렸어. 윤도훈이 잠깐 긴장했다가 바로 현실로 돌아옵니다. 너 그 말투 연애할 때만 나오는 말투야. 또 지은호 씨지? 이지혁이 대답합니다. 응. 윤도훈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마. 그 사람 착해서 너 믿어. 그런 사람 속이면 너 진짜 인생에서 최악의 딱이 맞는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딱이 맞아도 돼. 윤도훈이 더 놀랍니다. 너 지금 멘탈 나갔냐? 이지혁은 여기서 이지혁다운 논리를 꺼냅니다. 나 지금 멘탈이 나간 게 아니라 멘탈을 거기다 걸어야 살아. 윤도훈은 말문이 막혔고요. 결국 조건을 겁니다. 좋아. 대신 이식 이런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 마. 나 의료인이라 그런 말로 사람 겁주기 싫어. 그리고 내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면 너 끝이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척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이미 머릿속에서 더 자극적인 단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식은 윤도훈이 막았으니 그럼 위험 정도로 가자. 이지혁은 이러고도 본인이 낭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코미디입니다. 작전은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카페에 일부러 찾아옵니다. 지은호가 마감하려는 타이밍, 딱 그때요. 박성재는 표정을 일부러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원래도 무거운 얼굴이라 연기하기 쉬웠습니다. 슬픈 남자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슬퍼 보이거든요. 은호 씨 지역이 연락 와요? 지은호가 바로 굳습니다. 성재 선배, 무슨 일 있어요? 박성재는 일부러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병원 갔어요. 지은호가 숨을 들이켭니다. 병원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덧붙입니다. 심장 쪽이 좀 안 좋대요. 그 순간 지은호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혁이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마음이 아니라 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꽂혀버렸습니다. 지은호는 불안해지면 단순한 결론부터 떠올리는 사람이라서요. 단순한 결론은 늘 무섭습니다. 어디요? 박성재가 병원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커답게 연기를 한 스푼 더 넣습니다. 근데 지혁이가 은호 씨 알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지은호 눈빛이 확 바뀝니다. 싫어할까요? 그럼 더 싫어할 짓을 왜 해요? 왜 혼자 가요? 지은호는 그대로 뛰어갑니다. 카페 앞치마도 그대로, 머리끈도 제대로 못 묶고 그냥 뛰어갑니다. 이게 지은호입니다. 웃어주면서도 중요한 순간엔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윤도훈이 의사 가운을 입고 딱 서 있습니다. 윤도훈은 최대한 침착한 척했지만 눈동자에 양심이 걸려 있어서요. 지은호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더 무서워졌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은 안정이 중요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혁 선배 어디 있어요? 윤도훈은 기침을 한 번 하고 말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은호는 기다리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인데요. 기다리면 상상이 자라거든요. 상상은 순식간에 장례식까지 갑니다. 지은호 머릿속은 이미 과속 중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작전이 갑자기 대형 사고로 커집니다. 이상철이 병원에 나타나 버립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서요. 검사 중 같은 말에 약합니다. 검사 중은 심각함으로 들리고 심각함은 끝으로 들립니다. 이상철이 윤도훈을 붙잡고 다짜고짜 묻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데. 윤도훈은 속으로 끝났다 싶었습니다. 윤도훈은 이지혁한테 아버지 끌어들이면 끝이라고 했는데요. 상철이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이건 윤도훈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윤도훈은 죄인이 됐습니다. 의사는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병원은 원래 죄인의 집합소거든요. 윤도훈이 애매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검사 중입니다. 이상철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도 놀랐습니다. 이상철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지혁 상태가 진짜라고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이상철이 지은호에게 다가와서 평소라면 절대 못할 말을 합니다. 은호야, 부탁 하나만 하자.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저씨, 무슨 부탁이요? 이상철이 말끝을 떨면서 말합니다. 지혁이 그놈이 겉으로는 센 척하는데 속은 겁이 많은 놈이다. 네가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나. 지은호 눈물이 확 올라옵니다. 이 부탁은 진짜 끝을 앞둔 사람이 하는 부탁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상철이 너무 진심이라 울음이 그냥 나왔습니다.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혁 선배 괜찮을 거예요. 이상철이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평생 자식한테 잘해라라는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은호 씨, 지혁이한테 잘해줘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너무 멀쩡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멀쩡한 게 더 문제였는데요. 지은호는 순간 현실 감각이 깨졌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속으로 성공이라고 외치려다가 지은호 얼굴이 너무 하얗고 눈이 너무 젖어 있어서 목이 막힙니다. 지은호는 울려고 참는 표정이었고요. 그 표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다가가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 박동을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손이 떨립니다. 선배 진짜 아파요? 이지혁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기서 나 위험했어. 너 아니면 안 돼를 말하고 지은호가 무너지고 둘이 사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계획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이지혁 입에서 나온 첫 말은 이거였습니다. 놀랬지. 지은호가 그 말에 더 무너집니다. 선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때 박성재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조커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조커가 얼어붙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말만 하면 웃긴 사람인데요. 오늘은 말만 하면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은 병실 문 앞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이미 잘해줘라 부탁까지 해버린 상태라서요. 분위기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결심합니다. 여기서 더 끌면 지은호가 진짜 무너지고 이상철이 진짜 부서집니다. 장난이 아닌 지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지혁이 결국 말합니다. 나 장난이었어. 지은호가 멈춥니다. 뭐요? 이지혁이 급하게 덧붙입니다. 말이 꼬이는데요. 꼬일수록 더 웃기면서 더 위험합니다. 심장이 그러니까 당장 죽는 건 아니고 너를 붙잡고 싶어서. 지은호의 표정이 바뀝니다. 눈물은 아직 젖어 있는데요. 그 젖은 위로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지은호는 해맞지만 선 넘으면 아주 정확하게 선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부릅니다. 선배. 그리고 따귀가 날아갑니다. 정확하게요. 깔끔하게요. 지은호가 울면서도 손은 정확했습니다.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각도 잡는 데 강합니다. 이지혁은 맞고도 아무 말 못합니다. 맞을 자격이 너무 충분하거든요. 지은호가 울면서 또박또박 말합니다. 선배, 저 진짜 무서웠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근데 그게 장난이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지혁은 늘 내가 감당하겠다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지은호가 감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이지혁은 진짜로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드디어 장난을 벗겨내고 진심을 꺼냅니다. 미안해. 나 너를 너무 갖고 싶었어. 내가 그냥 고백하면 내가 도망갈까봐 무서웠어. 지은호는 분노가 확 꺼지지는 않는데요. 그 분노 뒤에 슬픔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안했구나 하는 슬픔이요. 지은호는 남의 불안을 보면 화보다 이해가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라서요. 그게 지은호의 약점이자 강점입니다. 지은호가 눈물 닦으며 말합니다. 무서우면 말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방법을 써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말합니다. 말하면 내가 나를 책임질까봐. 지은호가 그 말에 멈칫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지은호는 사랑하면 책임지는 타입이니까요. 지은호가 숨을 들이키고 말합니다. 선배, 저 선배 좋아하긴 해요. 근데 선배 인생까지 제가 대신 살고 싶진 않아요. 선배도 선배 인생을 살아야죠.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면으로 고개를 듭니다. 지은호가 자기를 잡아주는 방식이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살게 하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윤도훈이 기침을 크게 합니다. 윤도훈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연기부를 하고 있었고요. 윤도훈이 말합니다. 저기 두 분 화해는 좋은데요. 여긴 병원이라서요. 제발 복도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박성재가 조커 모드로 겨우 끼어듭니다. 야, 지혁아. 너 지금 맞고도 눈이 반짝이냐? 너 진짜 사랑 많네. 이지혁이 박성재를 째려봅니다. 너는 좀 닥쳐. 박성재가 시무룩한 척합니다. 나 요즘 수빈 때문에 이미 닥쳐져 있어. 내 인생이 닥쳐져 있어. 이 말이 웃긴데 웃을 수 없는 이유가요. 진짜로 박성재와 이수빈은 실연의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매일 어둠의 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은 밝고 계산 빠른 사람인데요. 사랑 앞에서는 계산이 무너집니다. 밥을 먹다가도 목이 막히고 거울을 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다가도 자존심이 먼저 찢어집니다. 이수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런데 박성재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서 더 괴롭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 저항이 약하고 그 약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박성재는 웃기려 해도 웃기지가 않습니다. 조커인데 조커가 울상입니다. 그리고 병원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폭탄이 터집니다. 이상철이요. 이상철은 아들이 죽는 줄 알고 지은호에게 부탁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난이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사람이라서요. 여기서 그냥 아이고 장난이었냐 하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자기 진심을 가지고 놀았다고 느낍니다. 이상철이 이지혁을 노려봅니다. 야, 이지혁.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상철은 죄송해요가 더 화가 납니다. 죄송하단 말은 너무 쉬우니까요. 이상철이 말합니다. 너는 왜 사랑을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냐? 이지혁이 잠깐 멈칫합니다. 비겁하다는 말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지혁도 압니다. 이 방식이 비겁했다는 걸요. 그래서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은호가 필요했어요. 이상철은 그 단어에 잠깐 멈춥니다. 필요라는 단어는 이상철 세대에선 낯선 단어였거든요. 이상철은 한숨을 길게 쉬고 아주 고지식한 방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럼 잘해. 장난으로 붙잡지 말고 사람답게 붙잡아. 그리고 은호 앞에서 또 이런 짓 하면 그때는 내가 너 먼저 때린다. 지은호가 그 말 듣고 울다가 웃을 뻔합니다. 아저씨가 내가 먼저 때린다를 이렇게 진지하게 선언하는 것도 웃기고요. 이 집안은 사랑 얘기하다가 결국 딸이 세대 교체로 끝나는 것도 웃깁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보면서 말합니다. 선배, 장난 금지예요. 진짜로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해. 지은호가 그제야 숨을 좀 돌립니다. 노력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단어가 지은호를 살렸습니다. 지은호는 약속이 있어야 버티는 사람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코미디인데요. 이 집안은 코미디가 오래 못 갑니다. 누군가가 꼭 판을 뒤집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요.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간계한 사람인데요. 간계함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재미있는 일을 재미로 안 둔다는 겁니다. 고성희는 병원에서 벌어진 장난을 듣는 순간 이걸 그냥 웃고 넘기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아,
이지혁이 지은호를 위해 장난까지 치는구나. 그럼 그 장난을 진짜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면 되겠네. 고성희는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숨을 막히게 해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이미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정리하려는 기색이 보이거든요. 박진석은 사업가답게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집안이 흔들리는 원인을 고성희로 보기 시작했고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가식과 거짓을 간파하면서도 고성희의 장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체면 세우는 능력, 집안 관리 능력, 상황을 말로 정리하는 능력. 그래서 박진석은 한 번 눈 감아주기로 합니다. 용서라기보다 계산입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고성희가 예쁘게 웃습니다. 여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박진석이 냉소합니다. 당신이 노력이라는 걸 해? 고성희는 웃는데요. 그 웃음이 잠깐 차가워집니다. 박진석은 그 잠깐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고성희도 박진석 눈빛을 보고 확신합니다. 정리하려고 하네. 부부 대화가 사랑이 아니라 협상인 집에서는요. 이런 확신이 생기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성희는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표적이 뭐냐면요. 지은호와 이지혁의 러브라인입니다. 왜냐면 사랑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통제가 안 되면 고성희가 밀려납니다. 고성희는 밀려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신분상 승형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병원 장난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사람을 움직입니다. 병원에서 아는 사람, 지은호 주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안의 소문기를요. 그 다음 날 지은호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지은호 씨, 어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합니다. 어제 일은 둘만의 화해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다시 숨이 막힙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묻습니다. 선배 장난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지혁은 잠깐 멈칫합니다. 이지혁 머릿속엔 박성재와 윤도훈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성의 그림자가 스쳐갑니다. 고성희가 이걸 알면요. 장난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정리할게. 지은호는 그 말에 더 불안해집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지은호에게 트라우마 같은 단어거든요. 이지혁이 정리를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다시 붙잡고 싶어집니다. 선배, 정리하지 말고 말해요. 저랑. 이지혁은 이번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말할게. 그때 박성재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는 조커 모드로 받습니다. 야, 이지혁. 너 지금 지은호 씨 앞에서 정리 이러지 마라. 너 장난치고도 아직 습관 못 고쳤냐? 이지혁이 짜증냅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인데? 박성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나는 원래 조커인데 요즘은 그냥 불쌍한 조커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고성애 쪽에서 어제 병원 얘기 듣고 있더라. 이지혁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도 그 표정 보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끝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동시에 코믹 러브라인이 다시 막장 전쟁으로 넘어갈 조짐이 보입니다. 다만 이번엔 지은호도 이지혁도 도망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이 서로를 붙잡는 방식이 달라졌으니까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선배, 저요. 선배랑 같이 서고 싶어요. 근데 선배가 또 쇼하면 저 진짜 또 때릴 거예요. 이지혁이 피식 웃습니다. 맞을 짓 안 할게. 지은호가 다시 못 박습니다. 약속요. 이지혁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약속. 그 약속이 생기면요. 사랑이 조금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요. 안정이 생기면 꼭 그걸 흔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성희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심장쇼를 했다면 그걸 진짜 심장 문제로 보이게 하면 돼. 그러면 지은호는 다시 흔들리고 박진석도 집안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결국 모두가 지은호를 떼어내려 하겠지. 고성희는 이렇게 잔인하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더 착한 척합니다.
더 조용히, 더 상냥하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편 다른 축에서도 코믹한 비극이 이어집니다. 박영란은 웹툰 작가로 데뷔했는데요. 생각처럼 호응이 없습니다. 회장님 딸 버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독자들은 냉정합니다. 댓글이 달리면 달리는 대로 충격이고요. 그림은 예쁜데 스토리가. 박영란은 휴대폰을 보다가 멍해집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얼굴로 괜찮아를 연습하는데요. 속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결국 박영란은 다시 부모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게 부끄러운데도요. 익숙한 세계는 늘 유혹적입니다. 나 그냥 집으로 들어갈까. 그때 이지환이 옆에서 말합니다. 이지환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원래도 실연 후 무기력했는데요. 일이 끊기면 사람은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도 이지환이 붙잡는 건 박영란입니다. 믿는 건 영나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들어가도 돼. 근데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까지 접지는 마. 박영나가 울컥합니다. 오빠, 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지환이 짧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그냥 조회수가 없는 거야. 너는 너야. 이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박영란은 울다가 웃습니다. 조회수가 없는 거야가 위로가 되는 집안이라니요.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박성재와 이수빈은요. 어둠의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편의점에서 마주칩니다. 이수빈은 화장을 하고 있지만 눈이 부어 있고 박성재는 단정하지만 단정함이 초췌함입니다. 이수빈이 말합니다. 오빠, 나 밥이 안 넘어가. 박성재는 목이 막힙니다. 수빈아. 이수빈이 울컥합니다. 우리 헤어진 거 맞아? 나 왜 아직도 오빠 이름만 보면 숨이 막히지? 박성재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는 순간 이수빈은 더 무너집니다. 둘은 서로를 놓지 못하면서도 놓아야 하는 척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 집안의 잘난 척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도 중심축은 결국 지은호와 이지혁입니다. 이지혁은 장난으로 시작한 사랑을 진심으로 바꿔야 하고요. 지은호는 철벽으로 버티던 마음을 솔직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도 말해야 같이 설 수 있다고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선배, 저요. 선배가 도망치면 저 진짜 따라갈 거예요. 이지혁이 답합니다. 도망 안 갈게. 대신 너도 화나면 말로 해. 손 말고. 지은호가 울다가 웃습니다. 그건 선배가 쇼를 해서 그렇죠. 이지혁이 작게 웃습니다. 인정.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고성희의 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은호 휴대폰에 다시 모르는 번호가 뜹니다. 이번엔 문자가 더 짧습니다. 장난은 장난으로 끝나야 하는데요. 이 집안은 그게 안 되죠? 지은호가 숨을 들이킵니다. 이지혁도 그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는 문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선배, 이거 누가 이래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내가 알아볼게. 지은호가 바로잡습니다. 아니요. 같이 알아봐요. 이지혁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그 가치라는 단어가 코미디 속에서 진짜 로맨스를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전쟁의 시작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가 같이 서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걸 흔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날 밤 박진석은 거실에서 고성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이제 나랑 같은 방향 아닌 것 같아. 고성희는 너무 예쁘게 웃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요? 우리 원래 같은 방향이었던 적 있나요? 박진석의 턱이 굳습니다. 고성희는 약점을 찌르는데 천재입니다. 박진석이 집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식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걸 고성희는 말로 찌를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방식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차갑게 움직이려 할 거고요. 고성희는 더 잔인하게 버틸 겁니다. 이때부터 지은호와 이지혁의 러브라인은요. 달달한 코미디 로맨스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뜨리냐의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지은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한 번 울고 한 번 때리고 한 번 약속을 받아낸 뒤로요.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선배, 우리요. 웃기게 시작했으면 웃기게라도 끝까지 버텨봐요. 이지혁이 답합니다. 응. 나 이제 쇼 말고 진짜로 할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가 옆에서 끼어듭니다. 조커는 조커니까요. 야, 이지혁. 너 진짜로 한다고 말했지? 그럼 나 이제 조커 말고 소개팅 주선자로 승격되는 거냐? 지은호가 박성재를 봅니다. 성재 선배, 선배는 지금 본인 연애부터. 박성재가 바로 무너집니다. 아, 맞다. 나 지금 어둠의 날이었지. 이렇게 코믹하게 웃는 순간에도요. 고성이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고성이는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이지혁이 장난을 치면 나는 그 장난의 대가를 모두에게 치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요. 대개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지은호처럼요. 그래서 지은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서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지혁도 혼자 정리하는 남자에서 말하는 남자가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둘이 바뀌는 순간 이 집안의 전쟁은 더 웃기고 더 잔인해질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가 이지혁을 보며 낮게 말합니다. 선배, 다음에 또 쇼하면 그땐 따기가 아니라 카페라떼 샷 추가로 벌금이에요. 2샷. 이지혁이 웃습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데. 지은호가 눈물 젖은 웃음으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지켜요. 이지혁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약속. 근데요, 이 집안에서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늘 누가 그 약속을 깨려고 움직이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가 지금 고성희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요. 다음 이야기는 웃기게 시작한 병원 깜짝 쇼가 어떻게 집안 전쟁의 무기가 되는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지은호가 또 울지, 이지혁이 또 쇼를 할지, 박성재가 조커로 끝까지 버틸지, 이수빈이 더 무너질지, 박영나가 다시 일어설지, 이지환이 끝까지 영나를 믿을지, 그 와중에 박진석이 고성희를 정말로 정리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예요. 이 집안에서 웃겼다는 말은요. 보통 이제 시작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